7월 17일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FOMC 회의가 있는 당일 호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경제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 견고하다.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9월 달에 경기 지표를 보고 금리를 올릴 수도 동결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사실 패드워치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연준의 이런 금리 정책은 시장의 방향성을 크게 흔들 재료가 아닙니다. 더 이상. 네, 이미 2024년이든 2025년이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잡히는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내년 1분기 정말 늦어도 2분기 안으로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의 시장의 변동성을 준 거는 실적이죠. 네, 실적에 따른 주가의 변화들이 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굉장히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잡고, 그리고 실적 발표할 때 우리 실적 잘 나왔어 라고 하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나와서 이제 CEO들의 발언들이라든가 이사진들의 향후 본인들의 계획이 조금 더 투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나둘씩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의 변동성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나오고 있다. 다우는 오늘 0.23% 오르면서 12일 연속 상승했는데 내일 한 번 더 오르면은 역사적인 신고가라고 해요. 최장 랠리라고 하죠. 우리나라처럼 지금 미국도 약간 쏠림 현상이 우리나라보다 심하지 않겠지만은 쏠림 현상이 주가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다우가 내일 역사적인 이 최장 랠리를 기록할지도 하나의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현재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제외하고는 일본이 지금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일본을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일본의 경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중국이 우리를 그대로 지금 따라오고 있죠.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 인구 수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네, 그냥 저도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이 기업 규모별 스마트 팩토리 전환율이 세계 최대입니다. 네, 세계 가장 높은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이기 때문에 그냥 인구를 좀 감소시키고 자원은 하나도 안 나지만은 북유럽처럼 좀 고가의 그런 양질 일자리를 빨리 만드는 게 우선순위인 거 아닌가. 괜히 또 외국 노동자들 지금 최저시급도 높은데 데리고 와봤자 국고 매출되지 않나 라고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한국 경제가 불황령 성장에 빠졌다. 우리 수입도 줄어들고 수출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은 많아가지고 제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수출이 줄어들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경기가 좀 많이 안 좋나? 우리 상품에 좀 문제가 있나 할 수 있는데, 이 수입이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 팔리는 거, 어차피 규모의 경제가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도 줄어들고 수출도 줄어들면은 말 그대로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성장에 빠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또 한국은행은 불안한 성장은 아니다. 단기적으로 무역 어느 정도 수지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은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 이슈도 있었지만은 거의 2021년도부터 2%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미 저성장에 들어갔거든요. 저성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독도 인근에서 유전이 발견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런 저성장은 끌어올리기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제외하고는 국제유가가 좀 조정이 나온 건 다행입니다. 이게 80불이 넘어가면은 좀 시장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유가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는 조금 조정이 나왔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투자자들은 오늘 또 2차전지 관련 테마 업종으로 아마 관심도가 가장 높아질 거고, 어제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지금 박순영 기사님 라이브 방송 보고 있는데 영상 보고 10,000명이 넘게 보고 있다. 지금 이제 그분은 건들 수가 없는 신성 불가침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막 300만 원 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라고 해가지고 동조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미 좀 시그널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그 변동성들은
세력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야.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변동성을 높은 걸로 좋아하는 거고, 과연 오늘 어제 그 하락분들을 좀 말아 올릴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건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는 한 150% 정도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다른 아니 150%가 아니죠. 1,500% 정도 전만 바닥으로부터 치면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다른 이런 이슈한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조정은 오히려 필수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이한테 지금 조류 독감이 옮기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이미 WHO에서 포유류 조류 독감이 급증하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인간이 감염이 안 될 리는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방역 작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정책의 전환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물 구호 단체 힘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여기 생각 소독만 하는 거죠. 할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류독감 관련 테마주들 체크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서 이제 사람한테 옮겼다, 아니면 의심된다는 뉴스 나오면 이제 이 종목도 막 상한가 가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체크만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대차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제자리 걸음. SK하이닉스도 사실 오늘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죠. 좋은 실적, 매출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실적이 의미가 없다. 지금은 뭐 연준의 FOMC,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뭐 기업들 실적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배틀 아저씨의 말 한마디에 수천억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AT 신규 상장, 파러스 아이바이오 신규 상장, 유한타 제14호 스펙 신규 상장, MI 큐브 솔루션 공모천장, 파도 공모천장, 파도가 공모천장 합니다. 최대요. 정말 400%를 처음 찍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도 오늘 꼭 공모천장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 60에서 이제 400%까지 변경이 됐는데 400% 찍은 종목은 없어요. 그래서 파도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좀 생각되고, 이제 2차전지에 이어서 오늘 신규상장 종목까지 수급을 빨릴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종목들, 뭐 다른 그 소유 종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유 종목들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소유 종목들을 더 살 예정입니다. 그들은 죄가 없어요.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된 주식들 저는 좀 바닥에서 줍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번 잘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오늘도 높은 변동성 예상되니까 뭐 2차전지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셔서 추매 만드는 돈을 열심히 버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정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